이런 좋은 상품을 우리만 알아도 되겠느냐?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익을 내는 이유를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증시 찬바람 속에 IPO를 추진하던 기업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아시스 마켓인데요. 오늘은 오아시스의 안방마님인 김수희 이사님 모시고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아시스 마켓에서 대외 부분과 법무 부분을 맡고 있는 김수희 이사라고 합니다. 몇 년도부터 오아시스에 합류하신 거예요? 제가 2019년부터 합류를 했고요. 그때가 이제 온라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온라인의 역사를 그대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오아시스가 요즘은 IPO 기업으로 좀 소개 많이 되고 있잖아요. IPO 추진하고 있는데 오아시스가 어떤 기업이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건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오아시스 마켓은 사실 그 친환경 유기농 상품을 전문적으로 소싱하던 기업에서 시작을 했어요. 상당히 생각보다 업력이 좀 많은 편인데요. 벌써 10살이 넘었고 또 그보다 그 깊은 유통 경험을 오랫동안 두텁게 쌓아왔습니다. 이런 좋은 상품을 우리만 알아도 되겠느냐라고 해서 판로를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서 한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고요. 2018년에 온라인 서비스,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네. 사실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면서 뭔가 성장의 로켓을 단 것 같아요. 네. 덕분에 그 성장 동력을 삼아서 이제 저희가 IPO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좀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 그리고 상장이 되면 언제 되는 건지 궁금한데. 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상태고요. 예정 일정대로만 되면 다음 주에 수요 예측이 있고 그 수요 예측이 지나면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중에는 상장을 하는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사잖아요. 컬리도 IPO를 추진하다가 접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뭐 대기업 계열사들도 IPO를 제대로 하는 곳이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할 정도인데 오아시스가 좀 이런 혹한기 때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뭔지 또 주변의 우려는 좀 뭘로 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한데 어떤가요? 시장 상황이 사실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회사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IPO 이후에 얼마나 이런 저희의 체력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 저희의 가치를 보여드릴 수 있느냐, 결국 상장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좋게 우상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는 어쨌든 이커머스 업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구조를 공고하게 구축을 해왔고요. 그를 바탕으로 체력을 좀 좋게 쌓아왔어요. 그래서 이 체력을 가지고 이번에 시장에 선보여서 저희의 기업 가치를 오히려 제대로 한번 인정받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IPO 일정을 꿋꿋하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일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좀 흑자 내고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상당히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이커머스 업에서 왜 사실 흑자를 내냐, 이익을 내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왔어요. 비용을 많이 투입해서 우선 매출, 좀 볼륨을 확대해야지. 이러한 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저희는 어떤 업종이고 불구하고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이커머스라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이익을 내는 구조를 처음부터 설립 이후에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익을 내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물류의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을 했다는 데 있는데요. 뭐 사실 상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마진율을 뭐 크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뭐 규모의 경제 그 큰 손 파워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저희만의 상품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요. 근데 저희는 물류센터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했고 그 부분이 흑자로 이어지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시 좀 상장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모 예정가가 35,500원에서 39,500원으로 잡고 있잖아요. 이게 적정하냐를 두고도 조금 얘기들이 많죠. 좀 어떤가요? 최근 공모가에 대한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참 어려운 질문이시고 어려운 답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사업을 앞으로 키워가겠다.
그리고 또 사업에서 우위를 가져가겠다,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적정한가? 저희는 사실 지금도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증명을 저희가 좀 더 엄격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 사업을 우상향으로 또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밸류에이션으로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예민한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오아시스의 모회사가 지어소프트라는 IT 개발사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상장사인데 제가 보니까 주가가 10,000원대예요. 네. 근데 지금 오아시스가 상단이 39,500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의 4배 가까운 4배 가까운 가치 산정이 된 건데, 이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일단 업종이 가지는 특성이 있는 것 같고 밸류에이션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앞으로도 모회사도 모회사대로 또 강점을 가지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저희 모회사인 지오소프트가 IT 부분과 광고 부분을 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커머스 업과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효율을 내면서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에는 모회사의 좀 든든한 지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에서 그 시가총액으로 그 기업을 판단할 수 있냐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저희는 어쨌든 정말 잘 키운 자회사를 네. 시장에 내놓는 과정에 있고, 모회사와 자회사가 오히려 더 시너지를 이뤄서 두 회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IPO를 통해서 네.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오소프트의 여러 가지 지원으로 지금의 오아시스가 좀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번에 IPO 성공하면은 역으로 이제 지오소프트가 오아시스의 덕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특히 구주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걸로 보여요. 30%? 네, 높다면 사실 높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커머스 업을 위한 사업을 가지고 계세요. IT 업과 광고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회사가 든든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해도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회사가 튼실하게 서야, 그리고 본체를 튼실히 해야 자회사가 더욱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모회사는 모회사대로 이번 자금을 통해서 또 더욱더 시너지를 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고 투자를 더 가속화하고, 또 자회사인 오아시스는 오아시스대로 이번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와 신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말 그룹 자체가 시너지를 내서 갈 수 있는 구조를 저희는 이번에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IPO 후에 좀 스텝 2가 있을 것 같은데, 오아시스가 좀 그리는 미래 그림?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 회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제 갓 5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5년 만에 저희가 이런 온라인 시장에서의 성장률을 보시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IPO를 하는 이유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는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수치를 정확하게 가이던스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정말 가속 성장 페달을 밟아서 온라인 시장에 있어서 더욱더 큰 성장성을 보여드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류센터가 현재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신사업 부분,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새벽 배송 서비스 B2C 사업을 하는 데만 좀 더 집중을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가장 핵심 경쟁력이 오아시스 루트라는 그 물류 솔루션이거든요. 네. 사실 배송부터 소싱, 그리고 이제 피킹 앤 패킹, 그러니까 장을 보는 인력과 패킹, 그거 담는 네. 인력이죠.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솔루션화해서 효율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보면 저희 흑자의 비결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루어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러한 솔루션을 이제는 완전히 고도화했고, 이것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걸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규모가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이 시장에 분명히 수익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상장 이후에는 저희가 본업인 이 새벽 배송 사업을 공고하게 성장성을 가져가는 것도 물론이고,
신사업 부분으로 이런 B2B에 대한 비즈니스도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오아시스만의 물류 시스템을 원하는 기업들이 또 많잖아요. 이 사업을 더 구체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아시스 사업을 하는 데만 좀 집중을 해왔어요. 근데 바깥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어떻게 흑자 나는데? 이 새벽 배송을 하는데 어떻게 흑자가 날까? 그리고 우리 오아시스 물류센터가 어떤 특별한 점을 갖고 있기에 흑자를 내는 구조를 갖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더 빠져나가서 적자가 커지는 그런 사례가 훨씬 더 많아왔거든요. 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흑자를 내는 경영을 몇 년에 걸쳐서 증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도 물론이시고 많은 기업들이 저희의 새벽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 실제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것을 정말 강력하게 원하셨던 기업들과 파트너십도 맺고 네. 이미 그 서비스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파트너십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뭐 이랜드 같은 대기업이랑도 하고 뭐 요즘 KT랑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여기저기 파트너십을 많이 맺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불편한 질문이지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오아시스가 정말 자체적인 능력으로 잘 큰 회사인데 오히려 이제 이런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늘리면서 조력자 역할로 좀 뒤로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네. 저희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이제 저희의 힘만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희는 저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과 손을 잡고 어떻게 보면 물류도 공유하고 또 막 회원도 공유하고 마케팅도 공유하고 정말 비용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네. 이 시장을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쌓고 있거든요. 네. 뭐 연합군이라는 표현을 감히 해봅니다. 네. 실제 이제는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개방의 그 잠재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네. 있고 우리 회사는 이러한 새벽 배송 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하고 협업 기업들과 나눠서 오히려 좀 더 경쟁력을 가져가도록 좀 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근데 사실 요즘은 포기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워낙 적자가 심하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 새벽 배송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클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신선식품에 있어서는 새벽 배송만한 배송이 없다. 식료품 시장의 온라인 침투율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기자님께서도 옷이나 책이나 네. 이런 것들은 이미 비대면 배송을 받아오셨을 네. 거예요. 근데 신선식품은 눈으로 봐서 산다. 맞아요. 네, 이런 직접 인식이 봐야 돼요. 예, 이런 인식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이러한 신선식품도 온라인으로 사봤더니 괜찮더라. 근데 새벽 배송은 심지어 예측 가능성까지 있는 거예요. 사실 바깥에 장바구니를 하루 종일 두고 가시면 불안하시기도 하고 그 음식이 다 상할 염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새벽에 그 박스를 받아서 장바구니를 받아서 냉장고에 넣고 출근을 하시고 저녁에는 다시 돌아와서 안정적으로 그 저녁을 준비하실 수 있으니 집밥을 네. 준비하실 수 있으니 상당히 장점이 큰 배송이고 앞으로도 이런 새벽 배송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식료품의 온라인 침투율 확대와 더불어서 네. 새벽 배송 시장은 같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아시스의 경쟁사가 어딘가요? 또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 업계에서는 쿠팡 프레시나 네. 컬리, 이커머스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저희는 오프라인 채널도 가지고 있고 또 상당한 면에서는 좀 다른 특성을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교 기업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지고 시장을 좀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는 단순히 신선식품 새벽 배송에서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저희는 유통테크, 물류테크 기업으로 좀 도약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신선식품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싱만을 잘해서 또 뭐 비대면 배송만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그 물류를 효율화해서 운영해야 되고 또 솔루션을 도입해서 빅데이터화된 경영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테크가 접목되더라고요.
또 모회사인 지오소프트가 IT 회사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막강한 효율성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아시스는 단순한 신선식품 새벽 배송 회사, 그건 당연히 잘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크 회사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래의 방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쿠팡 프레시 컬리 얘기해 주셨는데 네. 여기 이런 데만 봐도 컬리도 신선식품만 하다가 지금은 뭐 뷰티 컬리도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로 확장을 했잖아요. 좀 오아시스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은 네. 신선식품을 잘하자라는 생각이 좀 큽니다. 네, 집중. 네, 왜냐하면 신선식품을 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신선식품은 사실 계절적 요인도 고려해야 되고 또 풀콜드 체인도 잘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배송도 신선한 상태로 할 수 있는 노하우도 필요하고 물류센터 안에서 옷과 뭐 이제 책 이런 것들을 싸서 보내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추, 파 이런 신선식품을 합포장해서 보내는 구조가 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신선식품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데 신선식품을 잘하면 사실 비신선식품을 비대면 배송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지금 그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지 아직 5년이 좀 넘었는데 네. 신선식품을 잘하는 것에 집중해 왔다고 하면 이것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신선 식품군으로 확대하는 거는 같이 검토하고 고려하고 있고 실제로 한 대기업에서도 저희에게 좀 이제 그 키즈에 대한 품목이시죠? 네네네. 뭐 구체적인 장난감 상품을 같은 거? 네, 또 옷도 될 수 옷이랑?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품목이 장바구니에 같이 담을 수 있는 비신선 분야로의 어떤 확장성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이 결국에는 새벽 배송의 경쟁력은 물류센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물론 뭐 아까 유통 테크 기업에서 뭐 테크 기술력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물류센터가 지금 어떻게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좀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회사의 물류센터는 지금 현재 가장 첫 번째 물류센터는 성남에 있었습니다. 네. 성남에 1센터와 2센터가 확보되어 있고요. 네. 거기서는 현재는 2만 5천 건에서 3만 건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데 사실 캐파는 7만 건에 이릅니다. 또 이 물류센터는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물류센터로 또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성남 물류센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세그먼트를 복제해서 확장해보자. 근데 꼭 이번엔 지역의 확장의 의미라기보단 센터를 확장할 수 있느냐의 의미가 좀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의왕에 저희가 이제 또 하나의 기지를 마련하고 네. 거긴 좀 캐파가 또 훨씬 더 큰 규모로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성남하고 의왕에 물류센터를 마련하고 네. 저희가 이제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남이랑 의왕이면 서울 수도권역만 좀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충청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물류센터에서는 세종 지역을 제외한 충청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미 언양물류센터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를 다 해놨고요. 네. 또 당연히 이제 중부권이나 또 호남권까지 저희가 물류센터를 확보해서 근데 우선 사실 저희가 지금 130만 회원이거든요. 전국 규모보다도 수도권에서도 이미 매출액을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거의 그 3분기 기준으로 벌써 4천억에 가까운 성과를 냈어요. 네. 중요한 건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전국화해서 전국으로 규모화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의 입지를 좀 더 다지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전국화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 긴 시간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겠다 하는 얘기 있으시면 꼭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까 경쟁 기업을 말씀 주셨는데 네. 우리 회사는 사실 우리 회사를 가장 큰 경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쟁자는 나다. 네, 사실 어려운 길을 걸어왔어요. 이커머스에서 왜 흑자를 내냐? 네. 그리고 또 뭐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확 키워봐라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왔는데 네. 사실 이제는 저희가 이익을 내면서 이 업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그 상품 소싱부터 배송, 물류센터 운영, 어떻게 보면 본사까지 정말 효율화된 경영을 이루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는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다. 오아시스 마켓도 이제 정말
지금까지는 이익을 내는 구조를 증명해 왔다면 이 공고한 구조를 통해서 성장의 또 가속화를 이뤄보자라는 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성장된 모습을 통해서 시장에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투자자분들도 물론이고 또 소비자분들에게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는 오아시스로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쿠팡이 미국 증시로 빠져나가면서 아쉬움이 컸었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오아시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며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수희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